자, 아시아에서 1위인 일본이 지금 결승전에 올라왔고, 그리고 오세아니아에서의 1위인 호주가 지금 결승전에 올라와서, 일본의 공격이 먼저인데, 일단 일본의 공격수 오펜스들이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전 선수들과 많이 바뀌었고 엑스리거 선수들이 많이 투입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그 샷건 자체는 굉장히 긴 편이에요. 지금 10야드 정도 뒤로 물러가 있고요. 이러면 비거리나 어떤 릴리즈 면에서 꽤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볼 속도나 정확성이나 이런 거에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호주 디펜스를 보면 양쪽 코너 쿠션은 굉장히 앞당겨서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프티 뒤로 크게 빠져 있고요. 레벨 2 정도, 7야드 정도에서 블리처, 중앙 블리처와 라인백커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앞에 완전 붙어서 멘트처럼 보다가 뒤로 빠지네요. 디스가이즈를 하고 뒤로 물러나 있던 세이프티가 앞으로 치고 나오면서 나머지 코너가 뒤로 빠졌죠. 커버 2였습니다. 디스가이즈를 좀 섞어서 쓰는 호주 디펜스입니다. 자, 일본의 이런 토스 이후에 런을 뛰는 작전들이 꽤 많거든요. 일본 선수들이 특히 그리고 런의 강점이 되게 뚜렷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전진을 하고 있는 모습. 자, 레벨 1에다가 잘 뿌려줬습니다. 지금 호주 스킴은 처음에 섰던 대로 코너는 대신에 조금 뒤로 좀 더 많이 빠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세이프티는 아예 크게 뒤로 빠져 있고 레벨 1에 디펜스 한 명이 지키다 보니 왼쪽 끝 레벨 1의 패스가 제대로 들어가면서 크게 전진을 이어갑니다. 라스트 앤 3야드. 호주 디펜스 온라인은 똑같고요. 10야드. 안쪽에서 밑에 쪽에서 양쪽 끝 리시버들이 섞어줬는데 중간에 약간 교차가 되면서 잘 패스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차가 되면서 디펜스를 좀 떨쳐내고. 자, 5번 선수 리시버인데도 스로잉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반대쪽에서 넘어오는 곳에다가 정확히 꽂아 넣어줬고요. 디펜스가 가까이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꽂아 넣어줬습니다. 자, 모션 핸드오프 페이크. 자, 방금 핸드오프 페이크 이후에 반칙 선언이 돼서 앞으로 전진을 5야드 했는데요. 일리걸 블리츠로, 디펜스의 일리걸 블리츠로. 원래는 핸드오프 페이크, 핸드오프 모션만 있어도 스크리미지 라인 넘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디펜스가. 근데 방금 그거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심판 측에서. 그래서 오히려 일리걸 블리츠를 부르게 됐고요. 그래서 5야드 전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당겼고요. 뒷공간 크게 비면서 세이프티가 한 명이 뒷공간을 전체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양쪽 끝이 크게 빕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 공간이 넓으면 세이프티가 뒤로 크게 물러서 시야를 열어두고 공이 떴을 때 좌우 선택을 빨리 해서 공이 넘어오는 시간 동안 리시버에게 그 리커버를 가줄 수 있는데, 이런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는 좌우 공간은 큰 넓은 대신, 똑같이 넓은 대신에 공이 라인 드라이브로 빠르게 갑니다. 그래서 좌우 전환이 빠르게 되지 않아요.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레드존 상황에서의 커버 1은 잘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콜을 내리거나 애들한테 콜을 내리거나 할 때 오펜스한테 굉장히 쉬운 표적이 되기 쉬워요. 이번에 뒤로 한 명 빠져 있고, 살짝 빠져 있고, 이번에도 다이아. 이번에는 쿼터백 리딩을 제대로 하면서 리시버가 가기 전에 왼쪽 공간을 먼저 먹고 들어갔고요. 패스 실패 나오면서 아무래도 호주도 지금 첫 공격이다 보니 긴장을 했나봐요. 밑으로 땅으로 꽂히네요. 한쪽으로다가 몰아넣는, 왼쪽 찢어져서 레벨 1에서 양쪽 찢어져서
끝에다가 주는. 자, 여기서도 항상 플랫, 아웃 아니면 반대로 넘어가는 인, 이런 레벨 1에서의 또 바깥으로 찢어지는 루트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좀 짧게 전진을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패스 자체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커버 2나 커버 1을 했을 때도 언더에서 바깥쪽은 특히 잘 경계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시작하자마자 지금 레벨 1이기 때문에 리시버와 쿼터백의 사이의 거리도 길지 않기 때문에 공이 빠르게 꽂히면서도 바깥쪽 사이드라인에 가깝게 붙여주면 리시버가 등을 지고 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5야드 이상씩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실수가 나오면 치명적이게 되는 거죠. 아까 첫 번째 플레이에서 밑으로 땅에 꽂히면서 한 다운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라스트엔 1야드 갱신 남겨두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길거든요. 짧게 그냥 주겠다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일본 측에서 처음에 무리하지 않고, 방금도 라인 지키면서 그 7야드 라인 지키면서 7야드 8야드 라인 지키면서 스테이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 명만 빠르게 반응해서 밑으로 가서 잘 뜯어줬고요. 그래서 지금 갱신 이후 4야드 전진 앤 퍼스트 다운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똑같이 당했죠. 레드존은 아니지만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 커버 1을 쓰면서 한쪽 끝에다가 잘 꽂아 넣어줬습니다. 거의 높게 뜨지 않은 공으로 잘 꽂아 넣습니다. 호주도 당연히 오세아니아에서 1위를 한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구력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디펜스는 특히 디스가이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조직도도 굉장히 강해져 있고. Illegal contact, defense, number 21. Then yards will be enforced on the try. 2 points from the 5. 자, 터치다운은 성공이 됐고 반칙이 일어남으로써 다음 플레이인 트라이 포인트에서 5야드 지점에서 2포인트가 기회가 선언이 됐습니다. 자, 지금 세이프티 뒤로 크게 빠져있고요. 나머지 언더 3 지키는데 번치 포메이션의 특징이 바깥으로 퍼지는 거라고 했죠. 일본은 그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중앙 공간은 지금 중앙에서 블리처가 나옴으로써 중앙 언더는 좀 견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잘 막아냈습니다. 앞으로 가면서 중앙 공간에 그 리시버들 루트를 조금 방해를 했고요. 블리처가. 그리고 3 언더를 지키면서 라인을 지키면서 앞에 있는 짧은 루트를 다 막아냈습니다. 일본 수비 강하죠. 자, 처음과 같이 양쪽 코너 앞으로 좀 더 붙고 했다가 디스가이즈도 쓰네요. 이번에도 양쪽 코너가 뒤로 빠지는데 빠짐에도 불구하고 공 뜨는 거를 체크를 하고 빠르게 내려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죠. 디펜스 개인 기량이 아주 뛰어납니다. 자, 오른쪽 디펜스 DB는 계속 내려 붙는데요. 내려 붙었다가 뒤로 빠지는 전략 계속 쓰고 있습니다. 뒷공간 크게 됐고요. 뒷공간 크게 넣었는데 아무래도 디스가이즈가 통한 건지 볼이 너무 오랜 시간 떠 있는데 세이프티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짧게 전진했고요. 자, 일본 디펜스를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뒤로 한 명 크게 빠져 있어서 지금 카메라에 안 잡히고 3 언더. 근데 양쪽 코너는 뒷걸음질을 좀 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는데 오른쪽은 좀 크게 물렀네요. 이게 2명 다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봐서인 것 같아요. 반응 굉장히 좋습니다. 일본도 지금 기존 포메이션에서 조금씩 디스가이즈를 좀 주고 있습니다. 원벨 커버 2 더블 큐비.
오, 여기도 WQB가 공을 잘 던지죠. 10 yards. 이만큼의 First down. 수준이 있어야 Number 24. Half the 인쇄 distance to 확률을 the goal. 굉장히 줄이고 Take- WQB Legal 성공률을 높일 contact. 수가 있습니다. Defense. Number 24. Half the distance to the goal. First down. 자, 디펜스의 반칙으로 앞으로 전진하면서 퍼스트 다운이 선언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뒤로 세이프티가 한 명이 크게 빠져 있고요. 왼쪽 언더 쪽 끝 바깥쪽을 노려봤는데 잘 커버하면서 공을 놓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스킴이 좀 바뀌었죠. 와, 저 라인백커의 움직임이 진짜 심상치가 않은데 이게 기본 커버 2로 협의가 된 건지 스킴이 아니면 지금 존맨을 사용을 한 건지 와 정말 다 틀어 막았네요. 중앙에 있는 두 명이 뒤로 빠진 상황. 라인백커 두 명이. 인루트 슬롯이 지금 윙으로 크게 넘어오면서 몸쪽으로 볼이 오면서 끊지를 못했습니다. 반응은 정말 빨랐는데 뒤로 빠져 있다가 중앙 쪽으로 꺾어 들어오는 걸 보고 중앙 쪽을 비워놨다가 중앙 쪽으로 꺾어 들어오는 거를 의도를 시킨 것 같아요. 그쪽에 던지게. 네, 조금 오래 비워두면서 오히려 패스를 성공. 아 이거. 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앞에 리시버들을 굉장히 크게 경계를 하기 위해서 그 아예 거의 온사이드에 가깝게 온쉐이드에 가깝게 다 붙어 섰거든요. 근데 센터가 지금 비어 있죠. 센터를 봐야 될 만약에 맨투라면 센터를 봐야 될 라인백커가 지금 세이프티가 뒤로 빠져 있어요. 이거를 보고 오스트리아 그 호주 쿼터백이 그러면 센터한테 그냥 오디블 주고 야드도 짧으니까 언더스냅 받고 토스 주면 되겠다 하고 앞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일본 디펜스가 경험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작전에서의 맹점이기도 하고 취약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견제를 하고 앞으로 가서 섰어요. 그러면 샷건에서 그냥 줘도 되지 않냐, 센터한테 멈추게 하고. 근데 그러면 지금 블리처가 중앙에서 들어오죠. 블리처한테 끊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디펜스도 지금 그거를 의도를 하고 블리처가 쟤를 막는 걸로 지금 그게 어사인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사인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오펜스가 쿼터백이 자리를 바꾸는 거에 따라서 한 라인백커가 안쪽으로 이동을 했고 그 안쪽으로 채워주는 그 모션에 따라서 그 이동에 따라서 나머지 디펜스들도 조금씩 스킴을 바꿔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보고 제자리로 다들 동시에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4. 방금 세이프티가 동일하게 똑같이 뒤쪽에 크게 빠져있는 상태에서 딥존을 아예 혼자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였다면 아예 시작하자마자 그 센터를 봤을 것 같아요. 왼쪽 코너 뒷파일런을 보고 뛰었기 때문에 아마 디스가이즈를 경계를 해서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프리스냅 때 디펜스의 디스가이즈가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세이프티가 커버를 못할 정도로
간격이 많이 벌어졌는데 지금 던지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뭐 때문인지 망설였고 던지지 4, 못하고 5, 오히려 반대쪽으로 던지고 그런데 4, 스크램블 상황에서의 5. 움직임이 잘 일어나면서 뒤쪽 공간에 갔던 리시버가 앞으로 내려오면서 잘 캐치를 해냅니다. 경합볼을. 근데 이게 Turnover down. 터치다운 존에서 갈 때는 특히 엔드라인 앞에서 공을 받을 때는 발이 터치다운 존 안에 찍혀 있다고 해서 터치다운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공이 무조건 그 라인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호주 입장에서는 발이 넘었는데 왜 터치다운이 인정이 안 되냐라고 항의를 한 거고 심판은 공이 안 넘었기 때문에 터치다운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저런 경우 한번 겪었었거든요. 자, 다시 일본 오펜스. 또 한번 얼라인을 뒤로 빼져 있다가 앞으로 딱 치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디스가이즈를 걸지 않고 그 스킨 그대로 얼라인 그대로 어사인을 가지고 갑니다. 자, 저 11번 선수는 아니고 몇 Illegal 번 contact in the end zone by the offense. The result of the play is a safety. First down, Australia. 와, 방금 뛴 선수가 진짜 빠른 선수고 런을 정말 잘 뛰는 선수라서 Illegal 저 선수의 런을 경계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contact. 근데 지금 나온 반칙이 쿼터베이랑 블리츠랑 이렇게 충돌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 쿼터백한테 NFL도 마찬가지죠. 반칙이 일어났을 때 쿼터백한테 굉장히 관대해요. 그리고 상대 블리처한테는 굉장히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칙을 부릅니다. 러핑 더 패서라든지 뭐 일리걸 컨택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심판이 경계를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블리처가 와서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Illegal contact in the end zone by the offense. 엔드존 안에서의 그 오펜스 반칙이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세이프티가 선언이 됐거든요. 저 이런 경우 The 진짜 result of 처음 the play 보네요. is a safety. First down, Australia. 자, 양쪽 크게 아웃사이드로 위아래로 찢어지는 모습. 둘둘 위아래 둘둘. 이번에 똑같죠. 이렇게 짧은 타이밍의 아웃사이드 패스는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지금 디펜스의 얼라인도 짧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길죠. 거의 10야드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호주의 작전 바뀌었죠. 호주의 샷건 길이도 거의 10야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로잉이 잘 이루어지는 팀들은 이렇게 샷건 길이를 굉장히 늘리고요. 그러면 타이밍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디펜스한테 부담이 가는 거죠. 타이밍이 길어지면. 왜?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길어지면요, 디펜스는 어쨌든 스킴이 있어요. 디스가이즈를 하든 뭐를 하든 걔 지랄을 해도, 편하게 얘기할게요, 걔 지랄을 해도 타이밍이 길어지게 되면 원래 정해져 있던 스킴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강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WQB가 좋아하는 이유가, WQB를 쓰면은 또는 샷건 길이를 이렇게 늘려버리면 타이밍이 길어지면서 스킴을 크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국에 투투나 커버 2나 커버 1을 쓸 때 처음에는 얼라인을 일자로 맞추든 얼라인을 뭐 개치랄 어떻게 개차반으로 하든 딥존으로 리시버를 크게 보내버리면 디펜스 스킴에 맞게 뒤로 크게 빠진단 말이죠. 언더볼 애들은 언더를 확실하게 스테이 할 거고 딥존 볼레들은 뒤로 크게 빠지겠죠. 그러면 만약에 레벨 2를 보는 디펜스가 뒷걸음질 치는 디펜스가 없다면 레벨 2가 크게 비겠죠. 그런 식으로 좀 더 여유롭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타이밍을 길게 끌면. 그래서 쿼터백 입장에서 이런 스킴을 파악하는데 좀 더 오랜 시간이 확보가 되고 디펜스는 더 큰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플레이에 대한 전략도 더 빨리 정확히 세울 수 있겠죠. 지금도 레벨 2를 크게 비워놓기 위해서 위아래로 크게 찍고, 그리고 그 전까지 그런 빌드업을 쌓았죠. 위아래 둘둘씩 쭉쭉 찢어지는. 지금은 스택 포메이션. 오펜스는 여전히
세이프티 한 명 크게 보내놓고 앞에 언더 3 오는데 디스가이즈는 없었습니다. 그대로 스킨 가져갔고요. 잘 막아냈습니다. 오펜스 이번에도 코너 쪽이 앞으로 크게 붙었고요. 모션 주면서 그대로 이번에도 디스가이즈 없이 가져갑니다. 짧은 거 잘 막아냈고요. 오. 디펜스가 그래도 비교적 가까이 붙어 있었고 반응도 빠르게 앞으로 갔지만 경합 상황에서 잘 잡아냅니다. Legal contact. Defense number 9. That's a 10-yard penalty. 반칙까지 얻어냈고요. First down. 이거는 솔직히 이유를 반칙이 자. 불리면 아마 시간이 멈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진행이 됐었나요? 그래서 시간을 멈추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다운을 써가면서 시간을 멈추기 위해서 닐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 모르겠어요. 디펜스 스킴을 파악하기 Time. 위한 그럴 수도 있고. 댓글 달아주시고. Time. 자, 이번에 세이프티 크게 빠진 상태에서 앞에 7야드 정도 얼라인 잡고 양쪽 코너는 뒷걸음질 크게 칩니다. 그래서 언더 왼쪽으로 보내줬고요. Time. 이번엔 2명 뒤로 빠지면서 커버 2를 보여주는데 디스가이즈로 세이프티 한 명이 내려오고 한 명 그대로 올라가고 오른쪽에 있던 코너백이 뒤로 빠졌습니다. 오른쪽으로 짧게 5야드 선에서 굉장히 짧게 빠른 패스 찔러 넣어줬고요. Time. 시간이 Time. 없고 타임아웃. On my whistle. Game 플레이오프 clock on the 게임 snap. 되기 직전에 21 seconds on the game clock. 21초 남았습니다. 타임아웃 한번 썼고요. 스택 포메이션 세이프티 한 명 살짝 뒤로 빠져 있고요. 가볍게. 공이 땅으로 꽂히면서 실패 일어났습니다. 서드 두 번의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세이프티 여전히 Time. 살짝 앞으로 빠져 있고요. 5번 선수 더블 큐비 활용을 합니다. 메카닉이 5번 선수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방금처럼 오래 끌리면서 부담이 됐던 상황인데 저희 팀은 그건데 저희 팀은 항상 이렇게 시간이 오래 끌고 공간이 부족한 레드존에서 했을 때 무조건 반대 리시버의 움직임이 반대 전환이 있을 때 공을 던져줍니다. 어디다가 던져주냐? 무조건 양쪽 사이드 끝에다가 던져놔요. 이거를 어디서 봤냐면 멕시코가 정말 사이드라인에 붙여서 토탭에 간신히 잡을 수 있는 볼을 굉장히 많이 던져주거든요. 근데 그만큼 어려운 볼인데 꾸준히 그 공을 던질 수만 있는 선수라면 이게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중앙 쪽에 가게 되면 수비 사이사이에 통과되는 볼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꽂아 넣어줘야 되고요. 근데 또 공간은 좁죠. 그래서 더 정확해져야 됩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꽂아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방금처럼 인셉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사이드라인에만 붙여 놓을 수 있게 끝에서 끝으로 넘어가는 리시버에게 사이드라인에 붙여줄 수 있는 능력만 되면 토탭을 하든 아니면 뛰어가는 속도를 모멘텀을 이용해서 경합 싸움을 하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라인에 붙여놓는 연습, 그리고 특히 이거는 제가 인사이트만 처음에 제공을 하고 저희 국대 큐비인 주원이 형이 착안을 한 훈련 방법인데, 라인 끝에서 반대쪽 라인 끝으로 넘어가는 리시버를 보내요. 10야드, 20야드 지점에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다 공을 꽂아 넣을 수 있는 연습을 합니다. 빠른 타이밍에 한 번은 꽂아보고 중앙 그 센터 라인에다가, 두 번째는 그 한 오른쪽 2분의 1 지점에다가 꽂아 넣어보고, 다음은 아예 아웃사이드 사이드라인 끝에다가 던져놓는 연습. 그래서 닝보, 저희 마지막 대회인 닝보 대회를 한번 보면은, 이 대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클럽 대회를 보면은 그렇게 넣어가는 모습이 엄청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오펜스에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거요, 꽂는 거,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그거를 몸풀기로 저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이 길어지는데, 또 몸풀기가 예전에는 저희가 그냥 5야드에서 이렇게 팔꿈치 또는 이 그 끝 릴리즈의 끝 지점을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QB가 기본 캐칭 드릴이라고 해서 5야드에서 가볍게 뿌려주는 연습을 했었어요. 처음에 정면 캐치, 뭐 그 다음 백숄더, 뭐 점프 캐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여기서 좀 회의감을 느낀 게, 그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수를 했거든요. 한 거의 1년 가까이. 거기서 회의감을 느낀 게, 우리 리시버 수준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쿼터백도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루틴을 잡는 데는 좋다고는 하지만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매번 매 훈련마다 30분 40분 이상을 여기다가 소비를 하니까 퀄리티가 우리가 높아진 만큼 훈련 퀄리티 높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체되니까, 정체되니까 실력이. 그래서 좀 더 고난이도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초보자들한테는 100m 전력 질주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한 번 뛰면은 퍼질 정도로. 근데 프로 선수들은 10번도 뛰거든요. 뭐 5번이든 10번이든 전력 질주로 거의 시간 변화 없이, 시간초 변화 없이. 누군가의 웜업은 누군가에게는 본 운동이 되고, 누군가의 본 운동은 누군가의 웜업이 돼요. 그렇게 그 정도로 본인의 퀄리티가 올라갔다면 훈련의 퀄리티도 그 상향 평준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Result of the play is a touchback. 말이 길어졌는데, After the dead ball foul, legal contact. Defense, it's a 10-yard penalty. First down. 자, 방금은 Yard penalty. 전에 공격을 했던 트라이 포인트를 시도를 했던 오펜스 측인 일본 측에서 반칙이 나왔는데, 터치다운은 인정이 안 됐고 공격 실패로 끝났고, 다음 턴으로 넘어가면서 이번 오펜스 차례인 호주한테, 즉 상대편인 일본 디펜스한테 페널티를 부여를 하면서 10야드 전진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야드 앞선 지점에서 퍼스트 다운. 지금 샷건은 7야드로 조금 짧아졌고요. 다 잡았는데 제대로 확보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볼을 던져버렸습니다, 거의. 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갱신을 해서, 갱신하면 시간초가 멈추거든요, 그 가던 시간이. 그래서 갱신을 아예 한 번에 하든지 아니면 터치다운을 한 번에 찍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선수들은 지금 타임아웃을 불렀는데, Timeout. 갱신은 어느 정도 주는 방향으로 하고 터치다운을 아예 틀어막는 쪽으로, 지금 뒤쪽으로 아예 크게 물러 있어서 카메라에 잡히지도 않죠. 지금 코치랑 Yeah, what do you want to check? 상의를 엄청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Yes. 이렇게 필드에서 가장 이런 집중력이 필요한 시간 외에도, 필드에서는 항상 Second down. 선수들도 그렇고 3 코치들도 seconds on the 그렇고 game clock. 개개인이 항상 이 Perfect. 필드 상황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놓치는 부분 없이 가장 완벽한 작전을 펼칠 수 있게 서로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On the snap. 마찬가지로 더블 큐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더블 큐비 나왔죠. 그래서 투블리츠 들어갑니다. 이러면 메인 큐비가 아닌 선수에게 공이 갔고요. 공이 짧아지면서 이런 걸 유도한 거죠. 자, 더블 블리츠를 손을 들었는데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메인 큐비한테 공이 갔고 다른 세컨 큐비한테 공간을 비워놔 줘야 걔한테 공을 던지겠죠. 메인 큐비가 안 던지고, 이렇게 되면 그 일본 디펜스 입장에서 너무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선수에게
그러니까 최고의 선수가 아닌, 공을 던지기에 최고의 선수가 아닌 선수에게 공이 갔고, 그 의도대로 공이 짧았고요. 인터셉션을 이뤄냅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 다운을 해서 공격권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터치다운을 픽식스를 해버리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공이 뜯기면서. 자, 이제 전반전 끝이 났고요. 이제 후반전입니다.